8개월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골결핵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여정을 대신해 김정은의 부인이죠. 이설주가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오늘의 뉴스톱10 1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소식입니다. 지난해 이 북한 김정은이 공식 행사에 나타날 때마다 지척거리에서 항상 모습을 드러냈던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8개월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골결핵에 걸려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네, 어떻게 확인됐는지는 절대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휴민트가 아니면 저거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휴민트를 통해서, 김여정이가 현재,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김여정이가 우리가 알기로는 2014년 11월 정도에 결혼을 했다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정보기관에서도 2015년 5월경에는 딸을 낳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후지모토 게인지가 방북했을 때는 후지모토 게인지한테 김여정이가 독신이라 결혼한 적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말이 바뀌었죠. 바로 이제 거기서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하. 아마도 결혼을 했다가 이 건강이 안 좋아서 이혼을 했던가. 아하. 정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그게 골결핵이라면은 결혼 생활 계속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맞습니까? 예, 거의 사람이 뼈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작년도 5월 달에 당창건 행사, 당대회 때, 최대 당대회 때 됐고. 네. 그 전에 2015년도 10월 달에 당창건 70주 행사 때도 됐고. 그때 보면 네. 거의 몸에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뼈만 남아 있던 소리 하니까 앵커분이 너무 말을 심하게 한다 그랬는데. 네. 정말로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부 다 의혹이 풀리고. 제가 또 할 말은 조금 그렇지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미라로 만들어 놨잖아요. 네. 미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도 엄청나게 많은 살상을 했고, 네. 오빠도 사람을 죽입니다. 그 자손이 잘 될 리가 없죠. 아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인 네, 생각을 덧붙여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박소영 기자, 네. 이 골결핵이 어떤 병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어떤 병입니까, 이게? 이 결핵균이 네. 보통 우리는 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네. 폐결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결핵균이 폐가 아닌 뼈에 들어갔을 때 뼈 결핵, 그러니까 골결핵이 걸리는 겁니다. 아하. 이 병이요. 보통 이렇게 나이 드신 분보다 오히려 20, 30대가 더 많이 걸리고요. 네.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걸립니다. 자, 네. 이 병이 어떤 증세가 있냐면요. 이렇게 막 뭔가 몸이 좀 나른하고 피곤하고 네. 그다음에 이 식욕이 없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마르게 되고요. 힘도 없고 그러니까 영양 부족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생명을 위협하고 이런 병은 아니지만 네. 하지만 굉장히 몸에 힘이 없으니까 일상생활이 좀 쉽지 않겠죠. 계속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약을 계속 복용하거나 아니면 수술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요, 저희가 지난 2011년도부터 최근까지 점점점 야위어가는 김여정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2011년이죠, 이때가? 네, 그렇습니다. 김여정이 모습을 처음 드러낸 게 바로 이때입니다. 2011년 12월 아버지 장례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 7월에 모습을 다시 드러냈는데요. 보시면 임신설이 한때 돌 정도로 약간 살이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윤기도 흐르고 혈색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때 김여정이 굉장히 실세구나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러면서 임신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돌았을 정도로 네. 굉장히 살집이 있었는데요. 2016년 5월에 갑자기 굉장히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시면요. 거의 해골? 두상이 그대로 뼈가 그대로 드러날 정도로 말랐고 눈이 움푹 패여 있거든요. 이 사진을 좀 가까이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2015년도와 16년 불과 12개월, 10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실제로 얼굴을 비교해보면요. 상당히 야위고 진짜 눈밑이 푹 들어가고 광대뼈도 푹 가라앉을 정도로 굉장히 야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때가 지금 병세가 제일 악화됐던 때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2016년이죠. 이때가 언제죠? 네, 바로
한 달 뒤에도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때 역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 굉장히 말랐어요. 옆모습을 봐도 그러네요. 네, 선이 굉장히 가늘거든요. 2015년 7월과 비교하면 옆모습을 좀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많이 말랐다, 야위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자, 여동생은 이렇게 골결핵에 걸려서 점점점 야위어만 가는데 반면 오빠 김정은은 날이 갈수록 몸이 계속 비대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언론에 비춰지는 네네. 모습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120kg라고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혹자는 130kg로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뚱뚱해지냐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를 듣지 않고 네. 폭음과 폭식을 계속 한답니다. 또 담배도 아주 그냥 엄청나게 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를 현재 감당을 못해서 현재 120kg 이상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와중에도 북한의 김정은 그 비대한 몸을 이끌고 매일 찾다시피 하면서 신경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명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자, 이제 다음 달이면 북한의 최대 명절 태양절이 있어요. 요때에 맞춰서 여명거리를 빨리 완성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원래는 작년 10월 달까지를 목표로 또 했었다가 네. 그게 안 되니까 12월까지 늘렸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냐면 작년에 함경도 지방에 대홍수가 나서 홍수에다가 자재와 인력을 다 투입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여명거리 완성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 이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행사 때까지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목적 자체가 네. 아무리 유엔 제재를 해도 우리는 이렇게 건설을 잘하고 있다. 네. 우리는 니들 그래봤자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엄청난 인력과 모든 걸 투입을 해서 4월 15일까지 이렇게 여명거리를 완성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여명거리가요, 북한에서는 북한의 맨하튼, 그러니까 미국의 맨하튼 같이 초고층 빌딩이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처럼 만들려고 해서 북한의 맨하튼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지금 사진만 봐도 주변에 엄청난 높이의 초고층 빌딩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도 미래과학자 거리는 제일 높은 게 60층 정도 됐는데 네. 이번에는 제일 높은 빌딩이 이제 70층입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높고 한데 제가 최근에 넘어온 탈북자한테 물어봤더니 네. 작년에 미래과학자 거리가 네온사인이 굉장히 멋있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반짝반짝 하는데 실내에서는 전기를 못 켜가지고 네온사인의 불빛에 빛을 비춰서 밥을 먹는답니다. 아하. 안에 가정에서 쓸 불을 바깥에 네온사인 장식하느라고 못 쓰기 때문에 원래 그 불에다가 네. 써서 생활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전부 다 겉포장이고 네. 내실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조금 전에요. 오늘 오후에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이 여명거리를 시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 함께 잠깐 보실까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망대 같이 보이는 높은 곳에서 창밖을 내다보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몸을 옆으로 돌렸는데, 이거 보십시오. 코트 앞에가, 물론, 복부가 좀 비만이어서 이렇게 배가 먼저 닿은 것 같습니다만, 흰 페인트가 코트에 잔뜩 묻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을 그대로 조선중앙TV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 실수입니까? 절대 북한에서는 공개적으로 김정은 사진 나왔을 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아하. 저거는 아주 계획된 사진이기 때문에 네. 저거 담당도 원래는 김여정이었죠. 네. 지금 건강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것도 아주 계획됐기 때문에 네. 저렇게 김정은이가 몸을 사리지 않고 네. 바로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아하. 여명거리 건설을 위해서 이렇게 현지 지도를 직접 해주신다라는 어떤 인민적 애민 정신의 바로 발로다라고 아하. 이제 선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사진을 처음 해봤을 때, 이런 사진을 그냥 공개했으니 이 사진 담당한 사람은 또 숙청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었는데 그런 의도가 다 담긴 사진이었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북한의 내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는데 미국 언론사가요. 유명 언론사가 북한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자, 어떤 목적을 갖고 방문한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해석을 해주시죠. 네, 노동신문에 실제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미국 CBS 방송사의 총사장 일행이
평양에 도착하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경위로 북한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해당 언론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도 인터뷰를 했고요. 네. 기타 이제 주요한 인물들과의 그런 인터뷰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북한의 김정은과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네. 하는 진작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CBS 방송국이 북한에 평양에 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평양에는 뭐 AP통신이나 뭐 신화통신, 교도통신 등등 주요 통신사의 지국이 있고 또 이란의 국영통신사도 지국 설치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CBS 방송국도 역시 평양에 지국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해외 더욱이 미국의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좀 상상하기 힘든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김일성 같은 경우는 또 김정일 같은 경우는 네. 이 신문사고는 서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가능성이 좀 낮겠군요. 만약에 NG가 나는 걸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네. 만약에 방송하게 되면 아마 김정은이가 바보가 될 테니까 아마도 이 방송사고 인터뷰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생각이 되고 한다 그러면 이번에 방북 목적 자체가 네. 지국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겠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인데 지금까지 AP통신이든 네. 이 해외 유명 통신사가 지국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뇌물을 줘야 됩니다. 북한의 지국을 설치할 때는 평양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허락을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아주 나쁜 버릇 들여놔가지고 네. 아마 CBS가 방송 지국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아마 적어도 최소한 100만 불 단위로 줘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돈도 돈이겠지만 이제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CBS 측 생각이 있을 거고 그거를 들어오라고 한 북한의 생각이 있을 텐데 그게 네. 잘 맞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로하는 뭐 지난번에 이제 뭐가 되겠죠? 러시아 영화 네. 뭐죠? 인터뷰. 태양 아래서 태양 아래 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경우가 다 대비해서 북한이 허용했겠죠. 제가 CBS 기자라면 네. 내가 뭐 사장은 아니지만 국장이라면 김정은 만나자 그럴 겁니다. 두 번째, 니네 핵시설 한번 찍자 그럴 겁니다. 네. 그럼 미국도 저걸 오케이 했을 때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북한은 여행 제한 국가잖아요. 네. 저기 CIA 개입 안 했겠어요? 다 정보 당국이 CBS 개입을 했다. 팀이 들어갔을 때 저 중에 CIA 요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대행하는 사람에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미국 국가 정보기관이 오케이 했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고.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북한이 여러 가지 생각할 텐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죠. 네네. 열리기로 했죠. 네. 그때 아베하고 미일 정상회담 할 때 북한이 미사일 쐈죠. 그랬었죠. 깜짝 놀랐죠. 네. 미중 정상회담 할 때 미사일 쏠까요? 안 쏠까요? 글쎄요. 시진핑과 만나는데 과연 미사일을 쏠 전 함량이 될까요?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요? 중국에서는 모든 외교 역량을 겨냥해서 북한 보고 당일날 쏘지 말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걸까지 계산해서 CBS를 불러들였을 거다. 어쩌면 핵시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이러한 위대한 능력이 있으니 우리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네. 중국도 우리 앞에서 무릎 꿇어라. 네. 그런 계산이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그렇군요. 의외로 CBS가 언론에서 원하는 대특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위원님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4월 초에 있을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리고 그 직전에 미국의 CBS가 어떤 내용의 특종 보도를 내놓을지 그거 보면 확인할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위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